유형자산보다도 무형자산이 저는 몇 배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형자산에 대한 어떤 컨셉을 마음속에 두고 학교 생활을 한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 이 사과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유형자산이죠. 이 사과를 내가 먹으면 이제 자기가 이제 영양분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유형자산을 사실 취득하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 사과를 내가 먹지 않고 옆에 친구에게 준다. 그러면 유형자산을 투자를 하는 거지만은 그 친구가 사과를 받아는 친구가 상당히 고마워할 거기 때문에 그 친구와 나하고 관계에서 어떤 무형자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를 내가 먹었을 때는 나의 유형자산이 취득이 되고 이걸 친구에게 줬을 때는 친구에게 줬을 때는 나의 이제 무형자산이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과 하나를. 사과를 반쪽 나눠가지고 나도 먹고 친구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유무형자산을 같이 쌓는 방법이겠죠. 무형자산에는 여러분들 친구도 하나의 자산이고 그 다음에 학력이라든가 경력, 어학 사실 어떤 돈으로 정확히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외부의 평가가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상표라든가 그 다음에 뭐 특허 이런 것들도 이제 무형자산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무형자산을 쌓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유형자산을 쌓고 있느냐는 여러분들 자신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외형적인 무형자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를 다니려고 그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그런 학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무형자산 관리에 소홀한 사람들은 그 돈만 보고 수시로 직장을 옮겨요. 한 직장에 다니다가 다른 직장에서 돈 좀 더 준다고 하면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어떤 무형의 어떤 캐리어는 상당한 손상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적어도 한 2년 이내에 옮기는 것은 그건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거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거의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걸 제가 주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력 관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무형자산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아시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의 경력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신입사원을 뽑고 할 때 그 이력서를 보면 이력서에 솔직히 쓸 게 없어요. 학생들은.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밖에 사실 쓸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이력을 화려하게 적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학생이지만 자기가 그동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던 그런 경력이라든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런 것들을 이력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걸 이력사항에 적어서 그런 실력 중심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면 좋을 텐데 실제 많은 학생들은 그런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써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런 어떤 무용의 것들에 대해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유용적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어학 공부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목표로 하는 그런 직장을 타겟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이력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어학에 과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저는 이제 IT 기업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사실 미분적분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배울 텐데 미적분을 수학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미적분을 어디다 쓰려고 이걸 배우나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사실 공부도 잘 안 했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데 대학에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전공을 전기공학을 했는데 공학에서 전자공학 그 전공 수업을 받다 보니까 미적분이 그때서야 거기서 비로소 필요한 거예요. 라디오에서 왜 소리가 나고 TV에서 왜 저런 비디오가 나오는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미적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미적분이 필요하게 됐구나 이걸 알았는데 사회에 나왔더니 또 사회에서는 실제로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도 이 영어를 여러분들이 어디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어디다 쓰려고 공부를 하는 건지 내가 어떤 통역사가 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영어가 어떤 필요한 수준만큼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어떤 수준에 자기 수준을 놓고 공부를 하시는 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영어는 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 필요한 거지 사실 전문적으로 영어를 완벽하게 통달한 학교에서 배워서 통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